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만 원만 내면 내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를 들어서 제가 70살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몇 %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피 한 방울로 말이죠. 심지어 저의 3살 된 아이의 몸의 설계도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귀가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다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 덕분이라는데요. 자신의 유전 정보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초로 개인 게놈 분석에 성공한 박종화 박사. 인간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우리 몸의 설계도 게놈. 게놈 분석으로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는 세상.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2009년에 제 게놈을 분석했습니다. 게놈은 DNA 속에 담겨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아주 과학적인 사주팔자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제 게놈을 분석해서 앞으로 건강과 인생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이 아닌데도 말이죠. 무병장수는 동서고금 누구나 바라는 꿈입니다. 과학자들은 게놈 정보와 기술이 이런 미래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신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세계를 그려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Just one more hour. You're going to be fine. You're doing really well. I'm proud of you. 인간의 게놈 지도, 신의 언어라고도 불리는 유전자의 분석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인류,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게놈 분석을 했을 때 제 가족들 유전자 정보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둘째가 저랑 성격이 진짜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식성까지 비슷합니다. 저는 고기를 못 먹는데 둘째는 고기를 어릴 때부터, 갓날 때부터 못 먹었습니다. 첫째는 고기만 먹고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게놈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유전 분석표를 보면 유전 정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병에 취약한지, 음악적 재능 같은 잠재적 능력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유전자 분석이라는 것은 기존의 의료 방식에 큰 변화를 갖고 올 것 같은데, 제가 천식을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에게 천식 증상이 보인다, 아마도 유전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말 며칠간 너무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아들에게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 또 어떤 병에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물론입니다. 병명은 물론이고 그 병에 걸릴 확률까지, 심지어는 걸릴 시기까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유전자라는 레고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레고 블록들이 다 특정한 타입들을 갖고 있습니다. 각 가족마다 그 타입이 다르고 그 타입에 따라서 질병 종류, 질병에 걸릴 확률과 시기가 다릅니다. 많은 게놈 정보를 우리가 모을 수만 있다면 매우 정확히 그 확률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게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게놈을 포함해서 세상 70억 명의 전 인류의 유전 정보를 컴퓨터로 다 분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의 게놈 지도가 밝혀지면 한국인이 잘 걸리는 병이 무엇인지, 몇 살에 걸릴지, 그 진단법과 치료법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1998년 하버드에서 세계적인 유전과학자 조지 처치 교수와 함께 개인 게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틀을 만든 저와 동료들은 2008년 최초로 한국인 김성진 박사의 게놈 지도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종화 박사가 분석한 게놈 지도는 4가지 알파벳 A, G, T, C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게놈은 DNA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말한다. 사람 한 명의 전체 유전체 정보는 무려 책 250권 분량에 달한다. 이 방대한 분량의 유전 정보를 살펴보면 건강과 질병, 그리고 수명까지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게놈은 아주 과학적인 사주팔자인 것이다. 6년 전 자신의 유전 정보 전체를 분석한 박종화 박사. 그는 검사 결과로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병에 취약한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고지혈증, 폐암, 간암, 황반변성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 특히 황반변성 발병률은 80%에 달했다. 한 60살 가까이 가면 관리를 잘못하면 시력 잃을 수도 있다. 저는 게놈 정보를 이미 해독해놨었기 때문에 급히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수많은 그 황반변성 관련 유전인자들 중에 제가 위험도가 높은 거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해가 됐고요. 설명이 되니까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는데 쉬워졌고. 박종화 박사는 자신의 유전자 정보만 분석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의 유전자 정보도 함께 판독했다. 황반변성이란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을 안고 있던 그는 자녀들도 같은 병에 걸릴까 살펴봤다. 아이들 그걸 게놈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제 유전자를 그 유전자 변이를 제 아이 둘이 가져갔는지를 검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희한하게도 제 아내 거를 더 많이 가져간 겁니다. 그 눈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두 아이 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안 좋은 변이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엄청난 이제 뭐랍니까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해진 거죠. We'll find it, don't worry. 그의 아내는 게놈 지도를 통해 관절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유전력이 강한 관절염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삶의 방식을 바꿨다. My kid is definitely going to have X disease. So we'll deal with that. Now we're more prepared. Maybe we can do some nutritional things or some other things in his life that will help him avoid having arthritis, for example. 유전 정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개척해가는 박종화 박사 가족. 그들의 삶은 달라지고 있다. 저도 박사님과 박사님 가족들처럼 게놈을 분석해서 병에 대해서 미리 좀 알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다면은 게놈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전자 정보 분석을 연구나 의료 목적 외에가 목적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유전자 분석 기술에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일반 사람들이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영국,
중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유전자 검사를, 유전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놈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그리는 비용은 날이 갈수록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전자 분석 비용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유전자 분석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990년도에는 한 사람의 게놈을 분석하는데 무려 15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비용은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가격이 1,000달러로 떨어집니다. 지금은 100만 원 정도면 우리 개개인의 게놈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도를 그리는데 필요한 기간도 옛날에 15년에서 24시간, 하루면 충분합니다.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점점 더 떨어져서 0달러 게놈 시대 혹은 공짜 게놈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해외 경우 유전자 분석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게놈 지도를 손에 넣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분이죠. 몇 년 전에 사망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죽기 전에 2번이나 게놈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유전자에 꼭 맞는 항암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항암제를 찾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스티브 잡스가 조금만 더 빨리 유전자 분석을 했었다면 살 수도 있었다고 아쉬워했었습니다. 반면 스티브 잡스와는 달리 암이 생기기 전에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빠른 대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헐리우드 스타인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의 게놈 지도를 들여다보니 어머니와 이모에게서 물려받은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그녀가 한 선택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바로 가슴과 난소를 절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모습은 또 다른 사람들의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엘리 씨와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Water and turn. 이 두 사람은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외모며 식습관, 성격까지 비슷한 두 모녀가 또 하나 닮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질병이다. I just ate a meatball. It's great. 유방암은 엘리의 가족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다. 26살의 엘리 씨. 그녀는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매 끼니마다 20알 이상의 약을 챙겨 먹는다. Taking all of the pills is really easy. Sometimes it's an annoyance to swallow all of them every day, but it's worth it and it beats getting cancer, which And this is my mom. She was the prettiest, of course. And this is Aunt Liz, who lived with us. 엘리 씨의 외할머니는 오랜 시간 암과 싸우다 세상을 떠났다. I was 5 years old when she was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so I really never knew her any other way than having cancer. And she survived breast, and she was diagnosed 10 years later with fallopian tube cancer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she died when I was a junior in college.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이모 할머니들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유방암이나 난소암으로 사망했다. 2009년에는 엘리 씨의 어머니마저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불안에 떨던 그녀는 유전자 분석을 받기로 결심했다. 검사 결과 엘리 씨에게 유방암과 난소암을 유발하는 브라카원 유전자가 발견됐다. right after I tested positive, I had a really difficult time for about 4 to 6 months where I was overwhelmed. I had a lot of anxiety.
브라카원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유방암 발병률이 8배, 난소암 발병률은 무려 20배 이상 Just 높다. one more hour. You're going to be fine. You're doing really well. I'm proud. 그래서 그녀는 암이라는 시한폭탄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양쪽 유방을 절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수술로 엘리 씨의 유방암 발병률은 5%대로 떨어졌다.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이 수술을 받은 후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여성이 2배로 늘었다. Based on the Angelina effect is simply the physician awareness that this gene exists and the patient demand walking in saying, you know what, my mom had ovarian cancer and her mom had breast cancer. Should I get that test? 유전자 분석 기술은 미래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다. And if no one in my family ever has to have it again, that's amazing. Then you end it. And you end that bad cycle. And if that's what medicine can do, then why not? 우리나라의 경우 암 환자가 사망하기 1년 전에만 쓰는 병원비가 평균이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 게놈 지도를 분석해서 암을 미리 예방한다면 치료에 들어갈 돈 자체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유전자 분석 기술이 만드는 미래의 의료 시장에는 새로운 혁명이 닥칠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보험료 얼마나 내세요? 보험 한두 개쯤은 다 여러분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보험 상담을 받을 때 보면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병을 준비하려고 다양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게놈 정보 하나만 알면, 전체 게놈 정보를 알게 되면 내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필요한 보험 항목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보험료도 당연히 절약될 수 있겠죠. 병원 갈 때는 어떨까요? 지금은 아파야 병원에 갑니다. 그럼 안타깝게도 암과 같은 질병은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놈 정보로 어떤 병에 걸릴지 미리 알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게놈 분석 기술의 고속 성장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세를 어떻게 낳을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활용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영국의 남동부 지역에 위치한 에섹스주. 루마니아 출신의 이 부부는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받았다. 아내인 카르멘이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심각한 유전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 이상으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손상되는 병이다. 심하면 발과 손의 근육이 위축되고 힘이 약해지며 모양에도 변형이 온다. Unfortunately, there is no cure for it. There is no medication to keep it under control. There's nothing you can do. It just slowly progresses. It gets worse. You end up not being able to walk like my father was. You end up not being able to do common tasks like being able to eat on your own with a knife and a fork. 아버지로부터 유전병을 이어받은 카르멘. 평생 병마로부터 고통을 받은 아버지를 보며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Well done. Well done.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그들에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부부는 먼저 체외 수정 시술을 받았다.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시험관 내에서 수정시켰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12개 중 6개의 배아에서 샤르코 마리투스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발견됐다. 남은 배아 중 가장 건강한 배아를 카르멘의 자궁에 이식했다. 그리고 10개월 후 아들 루카스가 태어났다.
유전자 분석 기술이 오랜 시간 카르멘 가족을 괴롭혔던 치명적인 유전 질환으로부터 자유를 준 것이다. If there's an option of doing that before birth, so before the child is born, you have an option of giving him better chances for life, then why not? In my family, it's gonna die with me. I haven't passed it on. Lucas is absolutely healthy. So as far as I'm concerned, the condition will die with me. 인간에게는 좋은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 상대를 신중하게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전에 서로 건강검진 결과를 교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세 때문이죠.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건강검진 결과가 아니라 더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게놈 분석표를 공유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홍콩의 한 정류장에 붙어있는 포스터입니다. 광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한 용의자의 몽따주입니다. 그런데 이 몽따주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찾아낸 유전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던 홍콩 정부가 지난 6월에 국민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목격자 한 명 없이 담배꽁초에서 나온 유전자 정보 하나로 범법자의 인종, 얼굴의 생김새, 신체적 특징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요. 그 정확도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보셨죠? 함부로 쓰레기 버리면 여러분들 얼굴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저도 바라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도 바라는 무병장수, 그 염원을 이루기 위한 과학자들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과학자는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캐럴 그라이드인데요. 지난 2009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선모충이라는 굉장히 작은 벌레에서 수명 유전자의 비밀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수명 유전자가 짧아지면 인간의 수명도 짧아지고요. 그 길이가 길어지면 인간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전자의 길이가 우리 인간 수명의 지표인 것입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수명 유전자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치료제까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현대판 불로초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게놈 지도, 또 다르게 신의 언어라고도 불리는 유전자의 분석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전자 기술의 발달은 암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박동수 씨. 내시경 대장 검사 받고 그래서 그게 합대가 나온 거지. 그는 좀 특별한 암 치료를 선택했다. 자신의 암 조직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한 것이다. 최첨단 수술 방법으로 로봇이 투입됐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로봇 팔이 정교하게 수술 부위를 처리한다. 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며 암이 퍼져나간 부위와 위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이 마무리됐다. 유전자 분석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지금부터다. 변형된 암세포를 절제하고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을 확보해 유전자 분석에 들어간다. 똑같은 부위의 암이라도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 변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개인별로 다른 암 유전자를 찾아 맞춤 치료를 진행하면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존율을 2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유전체 검사를 통하여서는 이 환자가 어떤 그 항암제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할 수 있고 또 그 변이를 얼마나 피해갈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암 조직이 몰려드는 암 유전체 분석 업체. 이곳에서는 암 조직에서 300여 개의 유전자를 집중 분석해서 맞춤 치료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 결과는 수많은 항암제 중 개인에게 맞는 표적 치료제를 찾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도 이용된다. 유전자 분석은 항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We have a test that looks for what we call targets on the cancer cell. And by finding those targets, then special drugs, special treatments that are directed against the target can be used to kill the cancer cells.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기술을 우리나라 과학자들 또한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에게 미래 파급력이 높은 과학 기술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미래의 가장 큰 힘을 가질 기술로 바이오 기술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미 우리의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정보통신 기술이 차지했네요. 1위인 바이오 기술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 기술과 게놈을 바탕으로 한 의료 서비스, 치료제, 의료기기와 같이 유전자를 바탕으로 한 모든 기술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이 정보통신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바이오 IT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전자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에는 24억 달러였던 유전자 분석 시장이 1년 만에 30억 달러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16년에는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전자 분석 시장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 나라별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 2005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유전자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큰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2005년 황우석 박사 사건입니다. 그때의 트라우마로 우리나라는 이 유전자 분야에도 엄격한 규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게놈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유전자 분석 기술은 계속 뒤처지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유전자 분석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구나라는 점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참 신기하고 궁금하고 또 저의 게놈 지도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알고 싶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뭐랄까 묘하게 무섭습니다. 굉장히 좀 겁이 나진 않으세요? 이 기술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KBS 보도국 이은정 과학전문기자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죠. 또 인류에게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윤리적인 부분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질주한다면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 기술로 이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또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에서는 지금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우월한 인간을 찾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 관둥성에 위치한 심천입니다. 중국 벤처기업들의 메카로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서 2007년에 세계적인 유전자 분석 업체가 탄생했습니다. 공장에 출근하듯이 사람들이 건물로 들어가고 있죠. 바로 이곳이 중국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BGI입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 유전자 분석이 한창이었다. 이곳에선 세계 유전체 데이터의 20% 이상이 판독되고 있다. 연수익만 2,200억 원. 설립 8년 만에 BGI는 세계 최대의 유전자 분석 업체로 성장했다. 그 이유는 유전자 분석에 대한 느슨한 규제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我们跟全世界的，包括药厂、包括医院、包括一些NGO 的组织建立广泛的联系，我们具有大量的临床样本来做这个事情。这样的话，我们就可以获得海量的数据。这个是我们可能觉得 BGI 一个巨大的优势。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혈액이 보관돼 있는 샘플 보관실을 찾았다.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혈액 샘플들이 보관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중엔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샘플도 존재한다. 규제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이 중국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미비한 규제를 등에 업고 유전자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 BGI는 100만 명의 게놈 지도 분석이란 목표를 내세웠다. BGI 인지연구소장 자오보엔. 중국의 빌 게이츠라 불리는 그는 천재 유전자를 찾기 위해 연구 중이다. 수학이나 언어 추론 능력이 뛰어난 슈퍼 엘리트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천재들의 유전자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14억 인구 대국 중국은 세계 2% 안에 드는 천재 2,000명 이상의 유전자 분석에 돌입했다. 그들이 천재 유전자를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If populations broadly adopt this kind of technology, then clearly over time there will be an increase in the general cognitive ability level of the whole population. And the incidence, the probability of finding an Einstein in the population will go up. So instead of one Einstein per million people, perhaps you'll have one Einstein per 100,000 people. 유전자 분석 기술은 더 완벽한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 출산 전 유전자 검사로 열등한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고 선택된 인간만 살아남는 세상. 그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또 다른 선악과가 될 수 있다. Once we have good predictive power, once we understand the genes that control height or the genes that control intelligence or the genes that control longevity or health, we can help the parents select which of those embryos they want to implant. And of course there are many, many ethical issues, but it's clear that it will have a huge impact on the future of the human race once this technology is available. 네, 여러분 잘 보셨어요? 어떻게 그 중국의 천재 유전자 프로젝트 이걸 보시면서 21세기판 우생학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네, 천재 유전자 그러면 굉장히 솔깃하신데요. 여기 또 아이들 데리고 오신 어머니들 많으시네요. 이런 천재 유전자가 있다면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끼워 넣어주고 싶으시죠? 과연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선택하거나 조작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2007년 미국 LA에 위치한 한 불임연구소가 홈페이지에 올렸던 광고입니다. 눈의 색깔, 머리카락 색깔, 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불임 클리닉 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녀의 외모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미용의학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그 중국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배아에서 유전자를 바꿔치기 해서 유전자 조작을 했다고 해서 과학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연구는 그 신이 만든 유전자를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연 아주 위험한 연구라서 과학자 스스로도 이런 연구를 하지 말자, 이런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개봉한 가다카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조작도 가능한 미래가 배경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유전자를 분석해 보고 얘는 몇 살에 병에 걸린다, 몇 살에 죽는다,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이 아이의 직업은 뭐다,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있죠.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해도 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가다카의 세상에서는 수저가 아니라 유전자가 금이냐 흙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사실 제가 볼 때 생명과학이 지금처럼 발전을 하면 이런 영화 속의 세상이 머지않아 우리의 현실이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저는 오늘 녹화를 함께하면서 내내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유전자 분석 기술이 상용화되고 활성화되면 큰 장점이 물론 있겠지만은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그 불안한 감정 또한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래참여단과 박종화 박사님 그리고 이은정 과학 전문 기자 간의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질병을 예측할 수가 있다면 만약 이 유전자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이것을 이용하여 이 사람은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차별해서 내게 할 수도 있는데요. 유전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계급화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짧은 답이 있고 긴 답이 있는데 짧은 답을 말씀드리면 그런 세상은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쥐나라는 법이 있어서 유전자 기반하여 보험회사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 차별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고 있고 유엔에서도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절대로 유전자 기반으로 절대로 차별할 수가 없다, 인류에게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유전 정보를 좀 잘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전 정보를 많이 제도적으로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뒤로 빼내서 저 사람이 무슨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 그걸 사회에 퍼뜨린다든가 또 그 사람의 유전 정보를 해킹을 해서 그걸로 무슨 협박을 해서 돈을 얻는다든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많이 상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VCR에서 천재 유전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천재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 짚었습니다. 자, 천재 유전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마치 이거는 이런 겁니다. 행복 유전자. 기본적으로 천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재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같이 머리는 나쁜데 좋아하는 거를 평생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그게 전문가가 돼서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인슈타인 같이 머리가 굉장히 크게 태어나서 그냥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라는 그 정의 자체가 과학적으로 정의하기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마치 이거는 행복을 과학으로 정의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갖다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형질, 모습 이런 거에 대한 그게 명확해야 되는데 천재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사주팔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시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공부에 매달려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성을 잘 못 찾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런 유전 인자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음악이든 뭐든 간에 좀 이렇게 몰입해서 한다면 좀 다양성이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유전 인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전자 분석 가격이 떨어지니까 옛날에는 하지 않던, 옛날에는 질병 위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음악 관련 논문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 음악적 재능은 연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한 천재적인 그 모차르트나 뭐 이런 수준을 가려면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어떤 특출한 레벨까지 가려면 유전자적인 바탕이 있어야지 간다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 보십시오. 그러면 미리 이런 거는 굳이 우리가 뭐 1등 등수를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면 이왕이면 좀 알려줘서 그죠? 당신은 조금만 노력을 해도 이 정도 갈 수 있다. 그죠? 괜히 수능에 집착해가지고 어려운 개놈을 하는 것보다 그죠? 피아노를 잘 치면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사님 그건 좋은데 이제 만약에 딱 결정해서 A는 음악가, B는 미술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너무 일찍 또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음악적 천재적 재능 유전자가 있는 애들만 음악을 하게 되면 어떤 또 새로운 창의성 같은 거 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완전히 동의하고 거기서 한 포인트 제가 말한 거는 그런 기본의 선택권을 잘 주자. 네. 그런 그 정보를 기반한 선택권을 주자라는. 아기 때는 미리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 이미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유전자를 변형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그 간단한 답은 예,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형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한 가지 방법은 뇌세포를 바꾸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각각 그 기간에 해당되는 세포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뇌세포를 바꿔서 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내가 금발이 아닌데 금발을 하고 싶다. 뇌세포가 판단을 내려서 미장원에 가서 염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내 형질을 바꾸는 겁니다. 또 다른 한 방법은 서울대에 있는 김진수 박사라든지 유명한 교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놈 편집이래가 유전자 편집이라는 기술을 써서 실제로 까만 머리인데 이 노랑머리를 만들 수 있는 이 모발에 있는 세포를 실제로 이게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싹 바꿉니다. 줄기세포를 바꾸면 진짜로 노랑머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모발 세포를 바꾼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미장원에 가시든지 그 줄기세포 뭐 이런 데 가서 그걸 하시든지 단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선택은 여러분이고 또 국가적인 어떤 사회의 협의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박사님 얘기하신 거는 이제 성인이 된 상태에서도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태어날 아기의 유전자를 선별하는 것도 지금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미 태어난 나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질병 치료라든가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만 그걸 바꾸도록 하지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아무한테나 풀어주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냐고 하면 그 생명윤리에서 미끄러운 경사면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어떤 그 경사면에 놓여 있을 때 힘이 가해지면 힘이 가해지는 그 순간부터 물체가 빨리 떨어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연구를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니고 작고 좋다고 생각해서 허용을 했는데 그것이 가다 보면 스스로 탄력을 받아서 가속도로 그냥 나쁜 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해야 된다 하는 이론이에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굉장히 많은 이런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규제가 있고 이 규제가 어떻게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규제가 풀리기 위해서 교수님이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방안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자기의 기본 권리인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유전자를 보고 싶고 이게 단순한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의료 정보가 아니라 개인들도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어떤 과학기술 정보이고 순수한 연구 정보이고 그거를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개인의 권리 정보이다라는 점을 부각을 시켜서 정부와 국회나 이런 데서 새로운 완화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일반인들이 상상할 때는 아마도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절제를 잘하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니까 윤리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상상을 하실 겁니다. 아마 박 박사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과학의 세계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저 나라가 잘한다, 누가 잘한다고 할 때 어느 순간 페달을 밟다 보면 경계선을 자칫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저 사람이 도를 넘지 않도록 늘 봐주고 그걸 규제해 줄 필요가 있고요. 한국의 생명공학 발전을 이제 외국이랑 비교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험에 먼저 사용될 수 있는 그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애국주의와 또 인류가 같이 잘 사는 거 아니면 과학의 발전과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좋은 이야기 그리고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오늘 명견달리에서 우리가 나눴던 토론처럼 양날의 검인 이 주제에 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진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앞서 윤리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에 절대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윤리 교육을 받고도 있고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유전자 분석을 하는 연구하는 과학자들 역시 이제는 모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죽는 그 순간까지 한 인간의 운명이 그려진 유전자 지도를 손에 넣었다.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기술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오랜 시간 인류를 괴롭혔던 난치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우리는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우리 몸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 박종화 박사와 개인 게놈 연구를 진행했던 세계 유전학계의 수장 조지 처치 교수. 그와 같은 과학자들은 유전자 연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바탕에는 인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때라고 말한다. It's a very exciting time when we consider where humans are going next. What is our future, our near future and our more distant future? We have suddenly an amazing and exponentially growing ability to change ourselves, to change our environments. We're taking control of both our biological and our social evolution. There's no excuse today. It's not nature did this to us. It's increasingly we chose to do this to ourselves. And we need to discuss these things. We need to educate people on the power of life sciences because it truly gives us a tremendous responsibility. Which new people come into existence not be purely random, but become the matter of choice. This will be a new power in the hands of humans, which we will need to learn to use wisely. As with any powerful new capability. 지금은 100만 원 정도면 우리 개개인의 게놈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신의 언어라고도 불리는 유전자의 분석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전자 기술을 통해서 인류는 신의 영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는데요. 앞으로의 세상이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주민번호가 다 있잖아요. 근데 주민번호가 유출되면은 스팸 문자 하나 오는 게 끝인데 만약에 유전 정보가 유출되면은 그게 더 리스크가 크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만 생명 기술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그러니까 통한 정보를 누가 관리해야 될지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가 약간 걱정되는 게 정부가 관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되면 이런 그러니까 우수한 유전을 가진 사람을 어느 국가가 특정 국가가 이 사람을 유치하려고 또는 데리고 오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사고 파는 이런 인재 시장이 열린다든가. 이런 치료는 결국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만 과연 의미가 있지 않겠냐. 관리가 국가적인 또는 법적인 차원에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엄격한 법과 그런 절차에 따라서 개인이 볼 수 있고 그런 프라이버시원 그런 측면에서 보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게놈 연구가 매우 가능성이 큰 연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학적인 면에선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 아까 봤던 알츠하이머나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들이 가진 개인적인 선택의 권리이지 타인이 제재할 수 있는 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유전자로 조작이 가능하다면 성격적인 부분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적용이 된다면 한국민 전체로 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리빨리 문화 같은 게 고쳐질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것도 조금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를 알았을 때 제가 잘하는 부분과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잘하는 부분은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하는 우리 몸의 지도를 둘러싼 세계적인 흐름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현상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얼굴을 알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설계도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본적인 권리가 흔들릴까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기술에는 차별과 남용이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돈이 있는 사람만 불로장생할 수 있고 유전자에 따라 인간의 계급이 나뉘는 위험한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확실한 사실 하나는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다가온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과학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인류,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